이 부동산 실제 분위기, 뭐 임장도 자주 가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금 시장이 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지금도 계속 전화가 와요.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냐면 이제 여름에 집값이 한동안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기차는 상반기 때 사실 탔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 사이클을 이제 저는 계속 8년째 지금 꾸준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네, 본격적으로 부동산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 네. 최근 가을 이사철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파트 매물이 좀 많이 쌓이고 있어요. 네.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인데 이 부동산 실제 분위기, 뭐 임장도 자주 가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실거래가도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목동에 현재 이제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달 지금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대출 규제로 해서 얼어 있다고는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는데, 재건축이랑 특히 재개발만큼은 저도 물건을 계속 보러 다니는데 실시간으로 거래가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출 규제가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대출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고, 그러니까 이제 1금융권은 대부분 지금 많이 막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2금융권, 이렇게 3금융권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갭을 끼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왜냐면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이런 재개발 빌라들이 물론 지역에 따라 아니면 진행 상황별로 다르긴 하지만 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러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빌라 시장은 사실 하락장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빌라면 아시다시피 뭐 빌라 포비아 현상? 아무래도 네. 뭐 대출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확실히 아직도 좀 많이 기피하는 것 같은데 네. 현장 분위기는 괜찮나요, 그러면? 이게 항상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계속 바뀌는데, 빌라 포비아도 사실 한 1년 전 얘기예요. 아, 그래요? 지금 좀 달라요, 분위기가? 네. 지금 오. 사실 저는 사실 아파트도 보긴 보지만 네. 요즘 빌라를 진짜 많이 보러 다니거든요. 음. 빌라도 전세가 한동안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전세 사기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전세가 안 빠지는 시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네, 아파트 가격 오르고 안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이 빌라, 특히 이제 LH 대출 받아서 오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찾는 그런 빌라들은 지금 씨가 마른 상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강제적 정부에서 이제 126%, 그러니까 공주가 126%라는 그 전세를 딱 맞춰놓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임대인들, 전세금을 반대로 이제 토해내야 되는, 몇 천만씩 토해내야 되는 임대인들이 급매로 한동안 집을 막 내놨었고요. 아. 네, 내놨었고, 그게 이제 만기가 되면서 한동안 이제 전세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에는 그런 물건들이, 차입자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임대인들이 돈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나니까 지금 다시 또 특히 이제 이번에 가을철에 전세가 정말 씨가 마르기도 했고, 저도 이제 지금 빌라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전화가 와요. 전세 혹시 나갔냐고. 아. 네. 진작에 나갔는데, 음. 네, 계속 찾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매도 문의 또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 아, 안 네. 파냐고 막. 네. 오. 저는 이제 목표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 목표한 가격을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은, 지금 시장이 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최근 집값이 다시 약간 고점 찍고 하락하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가 힘들어하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강화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아직 집을 사지 않은 2030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30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아파트 투자로 많이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냐면 이제 여름에 집값이 한동안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름에 집 보러 다닐 때 제가 이제 집을 보겠다고 예약을 해놓고 갔는데 물건이 이미 나가고 없는 나갔어. 거예요. 이야, 네. 네. 특히 성동구 그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되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절대 내리지 않아요. 네. 이미 최근에 갈아타신 분들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다가 어차피 서울 아파트 계속 올라갈 거니까 내년에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 금리 내리고, 뭐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이제, 기준금리 내렸고, 물론 이제 대출금리가 지금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내년에 되면 또 분위기 바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어차피 이 가격에, 팔리면 팔리는 거고,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지. 약간 이런,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 매도인들이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상태인데, 무주택자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그러니까 이미 벌써 기차는 상반기 때 사실 탔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아. 남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근데 사실 네네. 그때는 아무도 못 하잖아요. 무서우니까. 특히 이제 무주택자분들 투자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오히려 지금 무리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재테크 공부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출이 물론 지금 원래도 한 10월 정도 되면은 은행들이 대출을 매년 조금씩 조여왔어요. 왜냐면은 은행이 이제 지점마다 그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은 9월 달이면 대부분 달성을 해요. 또 빠른 지점은 9월부터, 늦어도 10월부터는 대출을 조금씩 조여왔었고, 저도 항상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맞게 투자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를 내가 뭐 지금 뭐 6개월 안에 단기간에 끝내겠다는 생각보다는 매일매일 1시간씩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길게 보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 대한 공부하시면서 부동산 사이클도 같이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은 저는 재개발 재건축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물건이라도 아파트냐 아니면 낡은 빌라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빌라 그런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계기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상가나 다른 분야, 비주거용 분야는 지금도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거의 이제 주거에 많이 좀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재건축, 재개발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앞서서도 이제 잠깐 대화 나눠봤는데 이미 뭐 재건축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시장의 네. 컨센서스다 보니까 뭐 구축 아파트 투자 여기는 이제 쳐다보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요즘에도 그런 약간 이제 썸네일 자극적인 영상들 맞아요. 해가지고 네. 재개발 재건축 이제 끝났다 이런 영상이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해보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영상도 보면은 굉장히 깊이가 얇아요. 이분이 정말 재개발 재건축을 제대로 알고 영상을 찍으신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서울은 빈 땅이 없어요. 언젠간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해야지만이 되고, 그리고 지금 신축 시장이 이 사이클도 흐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물론 100%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이런 이제, 기존의 구축이나 이런 신축의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가격이 반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이제 저는 계속 8년째 지금 꾸준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할 때다, 이거 할 때다, 이게 이제 타이밍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렵대요. 어렵고 네. 약간 리스크가 네, 크잖아요. 리스크가 네. 크고 어렵고, 그리고 뭔가 이제 막 소위 말하는 썩은 빌라를 사야 되니까 위험할 것 같고, 뭔가 그래서 이제 접근을 못 하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가지 그죠. 이 리스크가 있는 것도 맞고, 사업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도 많고, 또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게, 그래서 아파트만큼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구역을 계속 꾸준히 보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딱 나왔을 때 물건이 싼지 비싼지 바로바로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물건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저는 그런 물건들을 계속 이제 금매라고 부르죠. 금매들을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의 그 리스크가 네. 막상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언제 네. 들어간지 확정이 잘 안 나고 네. 그런 과정 중에서 뭐 공사비 분담이라든지 뭐 조합 네. 여기 뭐 약간 이해상충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막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계속해서 막 지연이 되고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좀 감당을 해야 되죠?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입주를 목표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라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네, 왜냐면 어쨌든 이게 신축 아파트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자산 증식의 과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은 어쨌든 신축 아파트에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있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은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아. 네, 그러니까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서 네. 퀀텀 점프를 하거든요. 가격 상승이 퀀텀 점프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가 열렸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와서 이제 물건을 매수하려고 들고 그러다 보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예전에 물건을 거래했을 때 한 일주일 만에 1억이 오른 적도 있었어요. 이야. 네. 그걸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고 네네. 접근하신 분들은.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뭐 조합장이 교체되고 뭐 공사비 이슈 때문에 공사가 멈추고 하더라도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해결되겠지. 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또 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것도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실패하면 다 이제 다 길거리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조합의 이제 임원들도 최대한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 정상적으로 어쨌든 사업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 못 버티고 그럼 이제 물건들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간혹 그런 물건들을 전 또 줍는 거예요. 아. 네. 네, 그 리스크를 이제 알고 사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를 내가 모르고 매입을 하면은 이건 정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리스크를 알고 사는 건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좀 어느 정도 기다릴 생각을 하고 네. 인내로 투자하는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네,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뭐, 끝까지 저는 가져가는 물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엑시트한 물건도 되게 많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뭐 서울에 있는 그 정비구역 소액으로 투자하고 있는 물건들도 되게 많은데, 대부분 1년 이내는 다 엑시트를 했어요. 네. 되게 빠르네요. 네. 수 기간이. 네. 그러니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도, 네, 그냥, 내 목표 수익률이 이 정도니까 나는 이 정도만 수익을 보고 나와야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재개발 재건축에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막 끝까지 내가 신축 아파트를 보겠다 그러면은 그 10년, 20년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산 증식의 관점으로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이야말로 중간에 엑시트도 가능하고 또 자산 증식도 내가 언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단기간에 또 자산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